시금치를 그냥 나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놀라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금치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금치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그리고 그 채소 안에 시금치가 몇 번이나 들어가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시금치는 단순히 나물 반찬을 넘어서 제대로 챙겨 드시면 병원 진료를 줄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식탁 위의 천연 보약입니다. 이 시금치, 사실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빈혈, 눈 건강,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철분이 약 2.7mg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성 하루 철분 권장량의 15%를 채워줄 만큼 높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시금치 안에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철분이 부족한 사람 중 시금치 섭취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 수치, 회복 속도가 약 20%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철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금치와 같은 천연 철분 공급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보다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간도 덜 부담스럽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니까요. 또 하나,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게 바로 눈 건강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야외 활동 줄어들고 시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황반과 망막에 직접 작용해서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특히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하루 6mg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노인성, 황반변성 발생률이 43%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루테인은 계란 노른자에도 많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시금치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천연 공급원입니다. 기름 없이 먹을 수 있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좋다는 말씀. 그리고 시금치의 3번째 슈퍼파워. 바로 항산화 능력입니다. 중년이 되면 몸의 회복력이 확 떨어지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체내 활성산소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인데 시금치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꽉 차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는 채소 중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식품 안에 들며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브로콜리보다 1.3배, 토마토보다 2.1배 강력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금치를 오래된 냉장고 속에서 무심코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감소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보관 3일 후에는 비타민C 함량이 최대 45%까지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도 있으니 신선할 때 가급적 데쳐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시금치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 100g의 시금치에 비타민 K가 무려 483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의 400% 이상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중요한 건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충분한 여성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31%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금치 한 줌이 뼈를 살리는 셈이죠.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입니다. 시금치는 당 지수 GI가 15로 매우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는 시금치에 포함된 섬유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식사 후 혈당 상승 속도를 20% 이상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금치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느껴지시죠? 더 놀라운 건 이 시금치가 다른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2배, 3배씩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음식들, 바로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중심으로 왜 그런 음식들이 시금치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는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금치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음식들, 말 그대로 궁합이 좋은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저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논문과 통계로 입증된 과학적인 궁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궁합 음식은 계란입니다. 시금치랑 계란이요? 그냥 둘 다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금치 속 루테인, 베타카로틴, 지용성 비타민 어는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자연스러운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시금치 샐러드에 계란을 함께 넣어 먹었을 때 루테인 흡수율이 무려 4.3배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시금치를 먹더라도 계란을 곁들이면 눈 건강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 흡수량이 4배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 야간 운전 힘드신 분들, 시금치만 챙기지 마시고 계란과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쇠고기입니다. 시금치에는 식물성 철분인 비햄철이 포함되어 있고 쇠고기에는 동물성 철분인 햄철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철분은 성격이 다르지만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햄철은 체내 흡수율이 25% 안팎으로 높은 편인데 시금치 속 비타민C가 그 흡수를 더 촉진시켜줍니다. 게다가 시금치에 포함된 엽산과 쇠고기의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두 핵심 요소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빈혈 예방을 넘어 기력 회복, 두뇌 기능 개선, 피부 톤 개선까지 폭넓은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100g과 시금치 70g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보다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12% 더 높게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궁합 음식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조합, 바로 오렌지를 포함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류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비햄철인데 여기에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시금치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 철분 흡수율은 10% 내외지만 오렌지 반 개만 함께 먹으면 25%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분 흡수 식단에 항상 감귤류를 함께 포함시키는데요. 아침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 계란 반숙, 그리고 오렌지 반 개만 넣어도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런 식단은 실제로 철분제보다 장기적으로 위에 부담이 없고 흡수율 면에서도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철분제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변비 겪으셨던 분들, 음식 조합으로 철분을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음식 전부 동시에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살짝 볶은 후 계란 프라이를 하나 올리고 곁들임으로 쇠고기 장조림 한 덩어리, 그리고 오렌지 슬라이스 몇 조각. 이 한 끼 식사만으로 철분, 비타민C, 단백질, 루테인, 지용성 비타민까지 고루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항노화 조합이 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영양팀에서도 빈혈 환자 회복 식단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피로감이 심한 중장년층에게 적극 권장되는 궁합 식단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더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이렇게 식사 하나만 바꿔도 몸의 체질이 바뀌고 병원에 덜 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금치 하나 드실 때도 그저 무심코 나물로 먹지 마시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철분 흡수, 저해,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중 일부는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철분 흡수를 막고 심지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들,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빈혈이 쉽게 생긴다, 혹은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금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커피와 홍차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무조건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게 시금치의 철분을 죄다 없애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와 홍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은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비햄철이라 원래도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피 한 잔 얹으면 거의 80-90%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된다는 거죠. 더욱 심각한 건 커피만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심지어 일부 곡물 커피에도 타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철분 부족으로 빈혈 증세가 있는 40대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식사 후 차를 마신 그룹은 6주 후 혈색소 수치가 평균 1.1g 감소한 반면 차를 피한 그룹은 오히려 철분 수치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커피 안 마시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시간차입니다. 시금치를 포함한 철분 식품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예 공복에 마시는 커피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 치즈 등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죠? 물론 칼슘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시금치와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시금치 속 철분과 옥살산과 결합해 불용성 결합체를 만들고 이는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칼슘은 철분과 경쟁적인 흡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식품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시금치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에 비해 철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 역시 유제품과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의 주범 중 하나로 한 번 생기면 다시 반복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중장년 남성 혹은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는 폐경기 여성이라면 시금치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식습관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식사 때 섭취하고 우유나 유제품은 간식 시간이나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는 것. 간단한 습관 조정만으로도 철분 흡수를 지키고 신장 결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바로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도 건강식품인데 왜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고 포만감도 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금치도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옥살산이 체내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생성, 즉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옥살산을 하루 250mg 이상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위험이 35%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시금치 100g에 약 750mg의 옥살산이 들어있으니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 혹은 과거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 고단백 식단을 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이라면 이러한 옥살산 과다 섭취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고구마 삶아서 시금치 나물 곁들여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그 식단은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1. 시금치 커피 또는 홍차 철분 흡수 억제, 빈혈 위험 증가. 2. 시금치 유제품 철분 흡수 방해, 신장 결석 위험 증가. 3. 시금치 고구마 옥살산 과다 섭취로 결석 위험 증가. 모두 자주 접하는 식재료들이라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다고만 알려진 음식도 어떻게,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제대로 아셨죠? 이제부터는 시금치를 진짜 보약처럼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데치는 시간 몇 초만 달라도 영양소가 반 이상 날아간다는 거 아셨나요? 시금치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고 철분 흡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실생활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금치가 얼마나 놀라운 식품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어떤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을까? 생으로 먹는 게 나을까? 데쳐 먹어야 할까? 한 번에 많이 사두고 먹어도 되나? 지금부터는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앞으로 시금치는 몸에 이로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해가 되는 독이 되는 일은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 이상 데치면 옥살산 함량이 약 40% 감소하고 2분을 넘기면 최대 60% 이상 감소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데친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엽산은 열과 수분에 매우 약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오래 데치면 50% 이상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데치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약간 넣고 2. 시금치를 넣은 뒤 30초에서 1분 이내로 빠르게 데친 후 3. 즉시 찬물에 헹궈 잔여를 제거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옥살산은 줄이고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생으로 먹을 때는 꼭 씻는 방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잎 사이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시금치는 작물 중 잔류 농약 검출률이 상위 5위 안에 드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잎이 넓고 주름진 구조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세척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농약 제거율이 85% 이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방법으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뿐 아니라 잔류 질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꿀팁. 시금치는 사자마자 먹는 게 최선, 불가피할 경우 올바르게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금치는 수확 직후부터 비타민 C와 엽산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냉장 보관 3일 후 시금치의 비타민 C 함량은 최대 45% 감소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구매 후 이틀 안에 데쳐서 먹는 것이 이상적이고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흙을 털고 물기를 제거한 뒤 2.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 또는 지퍼백에 넣고 냉장 보관. 이렇게 하면 최대 4일 정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혹은 데쳐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 시에는 자연 해동보다는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바로 데워서 사용하면 맛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 시금치를 빈속에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옥살산이 풍부한 시금치를 섭취할 경우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속쓰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 평소 속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사 중반 이후 혹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꿀팁. 시금치를 아무리 건강하게 먹더라도 과유불급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500g, 1kg씩 드시는 분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7만 100g 정도, 그 이상을 매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옥살산 과잉으로 인한 신장 결석, 철분 흡수 저해,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시금치와 같은 고이트로겐 채소의 과잉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4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는 잘 먹으면 진짜 보약, 잘못 먹으면 속을 해치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팁들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금치는 항산화, 빈혈 예방, 골다공증 예방, 체중 조절까지 책임지는 슈퍼푸드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시금치의 효능, 최고의 궁합음식, 최악의 궁합음식, 그리고 보약처럼 먹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두릅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도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